안녕하세요. 익철팀입니다. 거시적인 경제 부분을 앞으로 좀 유튜브에 담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삼성전자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었었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팩트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바이든이 이제 국내에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이제 방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삼성전자에 갔어요. 삼성전자에 가고, 이제 이런 이제 웨이퍼를 들고, 이제 뭐 사인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왜 이 삼성전자를 첫 방문으로 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냐? 일단 삼성의 반도체가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 바이든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만나고 삼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현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이 이 동맹이 더 지금 견고하다 이러는 부분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이나 뭐 리커차이나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모습,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이든이 이 삼성전자에 갔다 해서 앞으로 이 반도체의 미래가 과연 좋아질까? 아니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조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 이제 여기 간 이유가 이제 삼성이 첫 3나노. 그래서 뭐 10억 분의 1m라고 하죠.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머리카락 났을 때 이제 10억 분의 1m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이 4나노로 해서 최근에 뭐, 반도체를 만들어서 뭐 퀄컴에도 납품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불량품도 많았고 요번에 삼성 그 핸드폰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돼서 삐걱삐걱 했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이 뭐 다른 뭐 디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지금 매우 좋지만 파운드 쪽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삼성이 엄청난 자금을 지금 마련을 해갖고, 요번에 3나노를 이제 여기 시장에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텔이라든지 TSMC랑 지금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는 사실 TSMC가 가장, 이제 지배율이 가장 높아요. 지금 한 50% 정도 하고 있고, 삼성이 아마 지금 한 30%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인텔이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3나노로 해서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든이 삼성에 와서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에 간 거지, 삼성이 이제 니네가 다 해먹어라. 반도체 이제 니네가 짱 먹어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갔냐, 바이든이. 이 삼성은 앞으로, 저는 굉장히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삼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런 후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주식 강의 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은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라갈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은 사면 안 돼요. 삼성은 사면 안 되고, 왜 지금 바이든이 삼성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우리나라한테 어떤 선물을 줬냐? 그거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쪽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 한번 찍을 텐데, 이 부분을 알고 내가 삼성을 가져가는 것과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삼성전자를 가져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가자 그냥 존버만 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알고 가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수많은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개미들이 과연 저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욕할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 영상, 뭐 코인도 그렇고 그런 거시적인 그런 경제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을 때 거의 안 맞은 적이 솔직히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갖고 있는 그런 주주들은 꼭 이번에 만약에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영상이니까 좀 참고 용도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와서 삼성전자 들렸다가 다시 일본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 간 이유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에 앞서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나노 이하의 반도체 공동 연구를 위한 이제 워킹 그룹을 설치할 방안이다. 우리나라 지금 3나노 지금 삼성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이 미국 가서, 이제 바이든이 지금 일본 가고 너네한테 2나노 줄게. 이 말이 뭔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냥 삼성은 이제 중국의 하나의 이제 견제하는 역할을 해준 거고, 그러면서 한국의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에 전기차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 전기차 관련된 회사한테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세금도 감면해주고, 혜택도 많이 줄게. 한국에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다른 또 이유들은 제가 전기차 편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일본에 가고 지금 이나로를 현재 기술을 준대요, 미국이. 그럼 뭐겠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뭐 DDR5 같은 이런 현재 그런 개인용 이제 서버망에서 지금 현재 바뀌고 있잖아요. 개인용에서 지금 이제 이런 회사 이런 이제 서버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캐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쪽은 조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찍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카톡방이 있어요. 코인 카톡방이 있는데, 아니, 주식 카톡방이 있는데, 그 주식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이제 거기다 글을 남겨놓을게요. 비밀번호라. 그럼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거시적인 경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돈을 쫓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록펠러 가문들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만들어 갖고 세상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그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간단하게 좀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브렌트 산물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올라가냐? 지금 뭐 기름 뭐 관련돼서 현재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봉쇄를 이제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까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가 뭐 이제 지금 뭐 이런 대기업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 중국이 가장 많이 쓴단 말이에요.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가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풀리면 이제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름값이 계속 올랐고 중국이 또 기름을 많이 쓰게 된다면 다시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기름값이 다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봉쇄 완화 때문에 브렌트유가 이제 계속 120달러 돌파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어쨌든 지금 S&P라든지 나스닥이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 2편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현재 이 나스닥이나 S&P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FOMC에서도 여러 번 이제 빅 스텝을 밟으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들이나 그런 증시들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가장 이제 좋은 시기다. 지금 경제가 호황이다. 되긴 했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그런 지표들이 다 지금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나오면은 당연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보통 금리는 경제가 좋을 때 올리는 격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 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말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맞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이 지금 내가 말한 게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고 있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러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파월은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일 뿐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도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11월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를 다시 이제 좀 올리지 않고 계속 빠게 된다면은 중간 선거 때 바이든 대통령 뽑았는데 증시도 이제 크게 하락하고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금리도 오르고 생활 수준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금리를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돈도 많이 적게 찍어내고 있고 그럼 국민들의 삶이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고 돈도 다시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현재 이 거시적인 그런 경제를 조금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짧게 도전해서 좀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종목에 한정돼서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종목들은 제가 뭐 거래량이 많고, 큰 종목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이런 소형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저 하나로 인해서 그 종목의 그 등락률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조금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시적인 경제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 특히 반도체 부분 좀 강조를 했는데 내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빅털TV였습니다.